뉴라이트가 친일파인가? 글쓴이 엄상익 변호사. 2024년 8월 15일자 조선일보에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친일파라는 제목의 사설을 봤다.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많이 모인 광복회와 그 회장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이다. 광복회는 새로 임명된 독립기념관장이 식민지 근대화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친일파이기 때문에 임명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시위를 벌이는 것 같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광복회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정치화했다. 광복회는 물론 야당 의원들과 국회의장까지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다시 친일파 척결의 열풍이 부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친일파 척결의 폭풍이 일고 위원회가 생겨 많은 죽은 영혼들이 무덤에서 파헤쳐져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되고 그들 자손의 재산이 국고로 귀속됐었다. 나는 당시 친일파를 색출해 재산을 환수하는 법이 급조되는 광경을 본 적이 있다. 그 청문회장의 모습은 이랬다. 법사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열리고 있었다. 위원장석에 최현희 의원이 앉아 있었고 주호영 의원, 넓은 이마의 노회찬 의원도 보였다. 몇 명의 토론자가 나와 있었다. 최근 친일파의 재산을 그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걸 빼앗자는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주제와 관련되어 전문가 몇 분을 모셨습니다. 민경식 변호사님, 의견을 말씀하시죠. 저는 친일파에 대한 논의가 그 기본 정신을 벗어나 확대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법률 실무가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급 입법에 의한 재산 권박탈을 금지하는 헌법을 위반해서 법을 만드느니 차라리 정면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임시로 만드는 대통령 산하위원회가 친일파를 결정하고 그 자손들이 가진 재산을 환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 정신과 법체계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 있던 주호영 의원이나 김재경 의원, 헌법학회의 김백류 상임이사 등 모두가 위헌이라는 의견이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백동현 상임연구원은 이런 말을 했다. 친일파에 관한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일어날 위헌 시비 등을 생각해서 그 법의 적용 대상을 매국형 친일파에 국한한다면 매국행위의 대가에 대해 환수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구한말 이등방문이 거액을 가지고 들어와 대신들에게 뇌물을 주는 매수 공작을 벌였습니다. 을사조약에는 외교권을 파는데 찬성하고 정미조약의 경우에는 군대에 관한 권한을 넘기는데 찬성하고 한일합병 조약에서는 주권을 넘기는데 찬성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품부수를 했다든지 공로로 자귀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매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일합병 이후 일본은 나라를 팔아먹은 대신들에게 자귀와 은사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일제 통치기 동안에도 그들은 각종 지위를 보장받고 일제와의 유착을 통한 이권 개입, 각종 경제단체의 참여를 통해 재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한 점에서 이들이 일제 때 축적한 재산도 역시 그들의 매국행위의 본원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제의 귀족령을 보면 그 제3조에 공로가 있는 조선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죠. 그런 정확한 근거와 기준에 의한다면 위헌 시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는 몇 가지 기준을 추가 보완해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자 사회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일제시대 아버지, 할아버지가 판사였다고 가문을 자랑하던 친구들의 말이 입에서 사라졌다. 일본군 장교였던 박정희 대통령도 친일파라고 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건국한 한민당의 당수 김성수 선생도 친일파가 됐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연일 친일파로 지목된 사람들의 이름과 사진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일제시대를 살았던 무용가 최승희도 나오고 화가, 음악가, 시인, 만담가 등 친일파가 많기도 많은 것 같았다. 나는 그때 억울하게 친일파로 지목이 된 사람들의 절규를 들었다. 민족정기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한 친일파 척결이 새로운 저항층을 만드는 것 같았다. 요즘 일제시대의 근대화가 되었다는 것에 동조하면 친일파라는 말들이 돌고 있다. 지나친 국수주의 같기도 하다.
팬덤 정치의 세상에서 그게 시대의 조리로 만들어질 위험성도 있다. 나는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이라고 배웠다. 그리고 여러 자료를 통해 일제시대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렇다면 나는 친일파일까? 친일 문제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적을 파괴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더 이상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어서 우원재님의 뉴라이트 정신병 재아 영상의 일부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시대입니다. 뉴스를 트니 누가 저 사람 뉴라이트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 뉴라이트가 되어버립니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소리친 뉴라이트란 말에 언론은 이를 거창하게 의혹이니 논란이니 하며 띄워줍니다. 그러더니 이후부터는 그냥 뉴라이트 논란 누구, 뉴라이트 누구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뉴라이트가 되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적인 반감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뉴라이트라 불렸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애국의 이름으로, 도덕의 이름으로 단죄하려 드는 사람들마저 있습니다.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혹은 그런데 뉴라이트라는 게 왜 나쁜 거냐고 되물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뉴라이트라는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세뇌받아왔습니다. 뉴라이트로 낙인 찍힌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여도 안 되고 그들과 대화를 하거나 토론을 하려 해도 안 됩니다. 민족을 배신한 더러운 친일파 매국노이기 때문에 그저 발길을 찌르려고 돌을 던져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대한민국 여론 상당수가 호소하고 있는 이 정신병적 사고방식을 뉴라이트 정신병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병은 민족주의와 전체주의로 국민들을 세뇌하고 훈련시켜서 국민들을 개돼지 마냥 부리려는 오만한 위정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하나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요즘 뉴라이트라 불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분 뉴라이트 아닙니다. 저는 뉴라이트 쪽 인사들과 여러 행사와 토론회 등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뉴라이트라 분류되는 사람들을 잘 아는 편인데요. 제가 아는 뉴라이트 인사 중 그 누구도 김영석 관장을 뉴라이트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애초에 뉴라이트라는 게 뭡니까? 2000년대 초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이 사람들을 뉴라이트라 불렀죠. 이들의 뿌리는 오늘날 민주당 주류와 마찬가지로 80년대 학생운동 시절 좌파 운동권에서 출발합니다. 당시 이런 운동권 학생들이 대학가에서 서클 활동 등을 하며 공부했던 정치관, 역사관, 경제관이 뭐였나요? NL 주사파의 경우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며 북한식 정치관, 역사관, 경제관을 탐구했고 PD 평등파의 경우 소련식 공산주의와 막시즘에 기반한 정치관, 역사관, 경제관을 탐구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요? 국권한 줄 알았던 소련이 망했고 북한 정권은 인민 수백만 명을 집단 아사시키고 있다는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NLPD파를 막론하고 운동권 출신들에게 큰 충격을 줬죠. 북한과 소련을 정의롭고 행복한 나라처럼 생각하고 한국 군사정권이 시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나쁜 말을 지어내는 거라고 믿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현실은, 또 공산주의의 현실과 북한의 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이상주의에 물들어 있던 그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좌파 운동권과 완전히 선을 긋고 이른바 전향을 한 사람들이 바로 뉴라이트입니다. 좌파 출신의 전향 우파, 새로운 우파, 그래서 뉴라이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 세력을 말할 때 진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요. 뉴라이트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정말 진보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운동권에 적극적으로 투신했다가 본인의 틀림을 인정하고 전향한 만큼 정치관, 역사관, 경제관 등에 있어 진심인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새로운 시각, 열린 시각을 가져올 수 있었죠. 뉴라이트의 시각이 기존 좌우 정치 세력과 크게 달랐던 점은 민족주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조선인, 한국인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또 개인의 관점에서 정치를, 역사를, 경제를 바라보자고 주장해왔죠. 좌우 막론하고 민족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한 한국에서 2000년대 초 탈민족주의적 시각을 가져다 온 게 바로 뉴라이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뉴라이트의 주장들은 좌우 막론하고 민족주의에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강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민족주의를 부추겨야만 밥그릇과 권력이 유지되는 권력자들로부터 강한 공격이 이루어졌죠. 반일계열과 친북계열의 정치인들이 합세해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의 프로파간다에 의해 뉴라이트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씌워지기 시작합니다. 뉴라이트라는 말이 친일파와 동일시되고 매국노와 동일시되고 배신자, 반역자, 적, 아무튼 그냥 나쁜 놈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다들 뉴라이트,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사실은 뉴라이트가 무슨 개념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뭐가 어떻게 나쁜 건지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런 걸 레이블링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딱지를 붙여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냥 뉴라이트다, 친일파다 라고 하면 그 자체로 악인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레이블링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군사 정권 시절 뭐만 하면 빨갱이라고 몰아붙였다면서 메카시즘을 비판하고 나섰던 사람들, 좌파 정치인들과 그 휘하 세력들이죠. 지금 한국에서는 친일파 레이블링에 의해 이제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해도 무조건적인 공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영석 독립관장이 한 말들을 보시죠. 이게 그렇게 욕먹고 공격받을 만한 발언들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반애국적이라는 겁니까? 설령 이 발언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발언들 아닙니까? 오늘날 민족주의를 이용해 기득권을 형성해온 좌파 정치인들과 그 휘하 세력들은 적극적으로 이따위 레이블링 작업을 벌이면서 국민들의 역사관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신들의 사이비 민족주의 친북 역사관으로 역사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건국 관련 논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건국됐다는 건 그냥 상식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때부터 터무니없이 1919년을 건국연도라고 안 하면 친일파라는 식의 황당한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1948년을 분명히 건국연도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도 친일파라는 말입니까? 구보말리 채널은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읽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작은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댓글은 아기 거북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